최근에는 좀 꺾이긴 했지만 아직은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방으로 아주 많이 가면 7만 달러 살짝 깨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 3번이나 하고 러우 전쟁 종식되고 미국에서 돈 풀고 미 주정부 비롯해서 연방정부에서 대부분은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많이 사고 있고 상방으로 가면 14만 달러에서 한 20만 달러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 한 10월 안팎 정도 그쯤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6일 오전 9시 9분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주말에는 보통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좀 머무르고 있었던 여기가 지난 주말에 좀 횡보하던 자리거든요. 이번 주말에도 역시나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올해 최저점을 만들었어요. 76,600달러.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죠. 여기가 뭐 최저점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최저점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약간의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반등한 걸로는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닥을 완전 찍었다면 거래량이 완전 크게 터지면서 임펄스가 나오면서 크게 탈피하는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게 저도 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저점을 만들었잖아요. 최저점을 만들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뭐 이런 때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죠. 아직은 찐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만 할 거다라고 좀 가자를 외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은 추세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RSI하고 다이버전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은 갱신됐죠. 저점은 더 낮아졌지만 RSI는 일봉입니다. 일봉. 날이라고 써있는 게 일봉인데 일봉상으로 과매도까지 내려갔어요. 한 27이었나? 여기 보면 RSI 숫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24까지 떨어졌네요. 24면 진짜 많이 좀 빠졌던 거거든요. 24까지 빠졌다가 이번에는 저점은 더 낮아졌지만 RSI는 더 많이 오히려 올라갔죠. 이게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일봉상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뜻은 앞으로 이렇게 조정받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이긴 합니다. 제가 많이 신뢰하는 지표이기도 한데 일봉상에 상다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으로 간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다 뭐 통계적인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하지만 일봉상으로 상다가 나왔을 때는 추세가 전환될 때가 많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일단 뭐 저는 상승장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반감기 다음 해이기도 하고 올해 좀 큰 상승이 기대되는 해이기도 하고 조정폭도 30%나 나왔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점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임펄스로 크게 상승하면서 뭐 V자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일봉상의 상다가 나오면서 그런 모습이 같이 나왔으면 여기가 찐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저도 조금은 사실 좀 걱정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일봉상으로 상단은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로 되게 좀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일봉으로 과매도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작년에 8월 5일 날 그 블랙 먼데이 때 있었잖아요.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 뭐 이러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그때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6, 7개월 만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이긴 합니다. 이번 주에 3월 19일 날 미국 시각 기준으로도 3월 19일 날 두 건의 큰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금리 결정이 있죠. 이것도 뭐 늘 그렇지만 뭐 말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 동결된다, 뭐 말이 많아요.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좀 조정장이 좀 더 깊고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저번에 보니까 뭐 12시 반쯤 나왔나요? 12시쯤 나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한 12시 반쯤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그쯤에 발표가 날 것 같아요. 동결됐으면 좋겠는데 인상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불황을, 경기 불황을 지금 뭐 깨는 중이라서 경기가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 일본 저금리로 거의 0%대 아주 저금리죠.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 투자된 건들이 많은데 그게 좀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힘을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17,000대에서 지금 뭐 계속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상태가 안 좋고요. 비트코인도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단 일본 금리 결정 인상될지 동결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썸머타임이 적용돼서 이제 또 1시간 당겨졌습니다. 3시 30분인데 매우 이른 새벽이죠. 뭐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이에요. 동결될 겁니다. 미국 금리는 인하 안 될 거예요. 아마도 동결될 게 뭐 한 90 몇 % 되니까 동결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결정이 되고 나서 파월 연설이 있잖아요.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일렁임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파월 연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오르내림은 있지만 뭐 궁극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거는 또 앞으로 우리를 한두 달 더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도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지만 6월부터는 미국도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점도표를 보면은 6월, 9월, 12월 뭐 이럴 때 한 3번 정도 해서 이번 올해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 할 것 같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인하를 한다고 이때부터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더 선반영이 되니까 3월부터 올라갈지 4월부터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 것인가. 경기 침체 우려 말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해서 걱정하는 우려 말고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올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금리 인하를 비롯한 유동성은 풀릴 것인가. 요 2가지가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미국 경기가 작년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좋던 미국 경기가 올해부터 확실히 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서비스 부문. 미국은 서비스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부분이 좀 안 좋아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월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도 되게 높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진정세를 맞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다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에는 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2025년에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여요.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신경 쓰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의 금리 결정. 물론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그런 대국들도 있긴 한데 중국은 이미 돈을 엄청 풀고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고려 상태가 아닌 것 같고 유럽도 긴축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좀 유럽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국방 이슈도 있고 유럽 쪽도 돈을 좀 푸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돈 풀기로 거의 확정이 돼 있고 유럽도 이제 돈 풀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미국은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 또한 올해 돈을 좀 많이 풀 것 같아요. 일본이 좀 변수이긴 한데
일본은 뭐 한 30년 만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워낙에 저금리였기 때문에 좀 금리를 좀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금리 인상했다고 난리치는 게 현재 0.5%입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올해 1%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악재이긴 하죠. 그래도 미국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니까 미국은 금리를 좀 풀게 될 거다. 그럼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러우 전쟁 종식 이슈도 있죠. 러우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엄청난 메가톤급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우크라이나는 30일 휴전에 동의를 했고요. 러시아는 막판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지원을 뺐잖아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마지막이야 하면서 좀 푸틴까지 전선에 가서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지금 애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게 뭐 쿠르크스 지역인가?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 종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뭐 전문가들이 올해는 종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점치고 있거든요.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동성을 마음껏 못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되면은 한 번씩 일렁이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CPI가 다행히 아주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2.9%였는데 2.8%로 아주 잘 나왔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살짝은 아주 살짝 꺾이긴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러브 전쟁이 종식된다, 이런 평화 무드가 형성된다 하면은 이거는 뭐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월이나 4월에 일단 휴전, 종전 이런 테크트리를 잘 타면은 이거는 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저러한 거는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일본의 금리 인상, 요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비트코인 매도할 때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 요즘에 뭐 6만 달러까지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 저번에 8월 5일 날 뭐 4만 9천 달러까지 빠졌잖아요. 이때 뭐 3만 달러 간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어요. 또 막상 3만 달러 가면은 뭐 15,000달러 간다.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빠지면 그에 따라서 계속 뭐 어디까지 간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그냥 늘 그래왔습니다. 이제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2022년에 최저점이 15,000달러였거든요. 이때 다들 뭐 7,000달러 간다 이랬고요. 13,000달러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물론 지금 최근에는 좀 꺾이긴 했지만 아직은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격에 사도 되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인데 저는 하방으로 아주 많이 가면 뭐 7만 달러 살짝 깨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점이 7만 6천인데 7만 달러까지 빠진다고 해도 저점 대비해서 끼케야 한 10% 정도 더 빠지는 수준이죠. 하지만 상방으로 가면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 3번이나 하고 러우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도 폴리마켓 기준으로 한 7, 80% 되거든요. 러우 전쟁 종식되고 미국에서 돈 풀고 미 주정부 비롯해서 뭐 연방 정부에서 대부분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되고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많이 사고 있고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두려워서 매도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시겠죠. 네, 그 모든 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거는 제 의견일 뿐입니다. 손익비 관점에서 빠져봤자 한 10%고 저는 올해 뭐
한 번도 뷰가 바꾼 적이 없어요. 네, 14만 달러에서 한 20만 달러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한 2배 되는 거잖아요. 올해 중입니다. 뭐 올해 몇 월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략 한 가을쯤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한 10월 안팎 정도 그쯤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 대비해서 요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치면 충분히 뭐 투자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막 10만 달러 넘고 했을 때는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저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확정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중간에 또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 네,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빠져도 뭐 혹자들은 6만 달러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빠진다고 쳐도 7만 5천에서 6만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아픈 거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사실 지금 아픈 사람들은 못 사서 아픈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 사서 네, 아픈 거겠죠. 손절을 할 거였으면 사실 좀 진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21선이 깨졌잖아요. 요때 손절할 거였으면 여기서 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근데 손절을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네, 6월부터는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선반영 되니까 6월에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선반영이 되면은 한 3, 4월쯤에는 3월 말이나 한 4월 한 중순 요쯤에는 다시 좀 상승 기조로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을쯤에는 한 9월, 10월 뭐 요쯤 보고 있는데 충분히 14만 불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맨날 오르기만 하면 얼마나 투자하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 다 이해하실 거고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늘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 조정을 좀 겪고 또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오르고 또 하락하면서 시간 조정을 좀 겪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대략 한 8개월 정도 시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미 벌써 한 2달 정도 시간 조정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길어야 한 2달 정도?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길어야 한 2개월 정도 조정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상승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을 한두 번 정도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자산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자산이지만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면 정말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지금 꼭지에서 사신 분들 많이 고통받고 있으실 텐데 아직 손절 못 하셨다면 지금은 뭐 추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인데 시드가 별로 없으면 그냥 갖고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들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월등히 높은 금액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은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 작년 내내 안 좋다가 작년에 한 12월쯤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로는 또 되게 안 좋거든요. 알트코인 투자는 저도 뭐 점점 더 좀 회의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회의감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솔라나야 뭐 물량도 많이 풀리고 원래 이 녀석은 뭐 그런 녀석이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그런 녀석이니까. 하지만 이더리움조차도 이렇게까지 힘을 못 쓴다는 게 그냥 저는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올해는 좀 XRP가 가장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투자해서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적절한 시점에 분할로 갈아타면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웬만한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네, 웬만한 종목들보다 비트코인은 정말 압도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같이 우상향하는 이런 자산이니까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주에 일본 금리 결정은 3월 19일 점심때쯤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 결정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20일 오전 3시 30분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일단 일본의 금리가 동결될지 인상될지 네, 이런 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이렇게 큰 하락이 늘상 발생하는데 이럴 때 잘 참고 이겨내고 지켜내면 그 뒤에는 항상 리워드가 세게 나왔습니다. 큰 보상으로 다가올 테니까 힘든 시간 잘 지켜내시고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